그럼 아큐정전에서 아큐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아큐는 아큐정전의 주인공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큐의 큐는 대문자로 표기해야 됩니다. 한자와 대문자의 조합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큐의 성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나는 아큐의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모른다. 이름이나 본 적은 고사하고 아큐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조차 아는 사람이 없다. 아큐는 그저 바쁠 때 일을 거두어 주는 사람이거나 놀림감일 뿐이고 그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심이 없다.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도 성과 본적이 어딘지도 이전의 행적조차 모르는 아무개, 완전히 익명의 존재입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의 성이나 이름 앞에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붙여주는 접두사이고, 큐는 황비홍 머리 아시죠? 청나라 말 중국인들의 변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아큐는 어떤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중국 농촌에 사는 하층민을 대표하고 형상화한 인물이지만 더 나아가 당시 중국인 전체를 아큐라는 인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아큐를 동정하거나 안타까워하기보다 비판하고 풍자하는 데 더 초점을 맞췄어요. 이거는 아마 아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중국인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책을 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루신이라는 작가의 삶이나 사상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루신이 사망했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다 함께 장례를 지냈거든요. 장례를 지낼 때 루신의 관을 덮는 천에다가 민족혼이라고 써서 덮어줬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루신은 자신들의 민족혼을 일깨운 사람인 거죠. 루신의 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한중일 교과서에 작품이 모두 실린 유일한 작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한 명으로 살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념을 자기 생각으로 여기고 살면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자기 생각만 옳고 그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은 다 배척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전형을 노신은 아큐로 등장시켰어요. 석자 길이의 세치 너비로 만든 나무 의자를 웨이주앙에서는 긴 의자라 부르고 아큐도 긴 의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안 사람들은 가는 의자로 부른다는 거였어요. 그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런가 하면 웨이주앙에서는 대구를 기름에 지진 다음에 팔을 반치 길이로 썰어서 얹었는데 성한 사람들은 파 잎을 가늘게 채를 썰어서 얹는다는 거였다. 그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파 잎을 반치 길이로 쓰는 거나 가늘게 채를 써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긴 의자든 가는 의자든 의자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큐에게는 팔을 어떻게 써는가, 의자를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왜? 사람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어떤 사람이 끼어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끼어든 대로 양보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앞에 쫓아가서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냅니다. 왜 그렇게 과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누가
자기 차 앞을 끼어들어서 자기를 놀래게 하는 일이 자기 존재 자체를 침해하는 일로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작아지면 큰 일에 작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 크게 반응하는 모순을 갖게 돼요. 왜 이렇게 시야가 좁아질까요? 자기를 향해 걷지 않으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 못하고 아주 큰 일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작은 일에 빠져 있게 됩니다. 어떤 현상을 높고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하고 그런 시야를 가지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큐는 생각하지 않죠. 당장만 보죠. 고뇌하지 않고 숙고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편하고 안전하죠. 편하고 안전한 느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남들 생각, 기존에 따라하면서 느끼는 쪽팔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쪽팔림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굴욕당하고 쪽팔리고도 매번 정신승리로 살아남게 됩니다. 어떤 높이의 생각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고 삶의 높이가 바로 사회의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시선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짜 변발을 한 아들을 보고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고 부인은 우물에 뛰어들어요. 지금 시기가 전통과 현대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큐는 가짜 변발을 한 대감네 큰아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가짜 변발한 이상 사람 노릇할 자격, 진즉에 이른 것이라고 하죠. 가짜 양놈, 양놈 앞잡이라고 부르면서 욕을 퍼붓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해요? 부인이 우물에 한 번 더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3번밖에 안 뛰어들었으니까 훌륭한 여인이 아니라고 하죠. 아큐는 과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아큐는 집이 없어서 웨이주앙 마을에 있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당에서 살았다. 아큐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이죠. 이 과거의 신을 모시는 사당, 즉 전통 이데올로기를 지키는 것이죠. 거기서는 이제는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아큐는 거기 들어가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통 이데올로기의 유효성은 이미 다 끝났는데 혼자서 전통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곳에 터전을 잡고 묶여 살고 있습니다. 아큐는 아직도 과거에 갇혀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존의 틀에 갇힌 사람은 스스로를 과거화시키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를 과거화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갇혀 살았던 아큐가 갑자기 혁명에 가담하고자 결심했던 이유는 뭘까요? 원래 그 아큐는 혁명을 증오했어요. 그런데 막상 혁명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혁명도 할 만한 것 같다고 생각을 바꾸죠. 아큐의 특징 중 하나가 강한 사람에겐 약하고 약한 사람에겐 강한 거였습니다. 그는 동네 지주나 가짜 양놈한테는 비굴하게 몸을 조아리지만 자기보다 약한 비군이나 털부한테는 자기가 남에게 받은 수모를 엉뚱하게 화풀이하죠. 아큐는 평소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혁명당을 보고 허둥대자 혁명당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큐는 불만스러웠고 푸대접을 받던 터여서 은복숭아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신이 푸대접을 받는 이유가 퍼뜩 떠올랐다. 혁명을 하려면 말로만 가담해서는 안 된다. 변발을 말아 올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혁명당원을 알고 지내는 것이다. 아큐가 생각하는 혁명은 뭐예요? 은복숭아 배지를 달고
혁명당한 건가 알고 지내고 변발만 말아올리면 되는 거예요. 혁명을 거달기식으로 이해한 거죠. 자신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이런 악규식 혁명은 노예식 혁명이라는 점을 작가가 비판합니다. 악규처럼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한 모습이 달라질 뿐이지 지배계급과 노예계급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혁명하고 싶다. 그럼 스스로 자기 자신이 혁명되어야죠. 자기는 혁명되지 않은 채 세상을 혁명시키려고 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아큐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인 가짜 영놈과 아큐는 둘 다 혁명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두 사람의 결말은 완전 달라집니다. 가짜 양놈은 현실에 맞춰서 변발을 자른다든지 아니면 혁명해야 될 때 혁명을 한다든지 현실에 맞게 계속 행동하잖아요. 반면에 아큐는 어떻습니까? 가짜 양놈이 자기를 반란에 끼지 못하겠다고 탓하죠. 자기 빼놓고 반란했다고 또 가짜 양놈만 욕해요. 남 탓만 하는 거죠.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는 자발적인 행동을 시도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짜 양놈은 혁명에 가담해서 멀쩡히 잘 살고 아큐는 따지고 보면 제대로 혁명에 끼지도 못하는데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죠. 생각이 없고 현실과 일치된 인식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운명에서도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아큐 정전 안에서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렬합니다. 사실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질문은 호기심과 궁금증이 토해져 나오는 건데 호기심과 궁금증은 자기 자신에게만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게 되면은 개방적이 됩니다. 그런데 질문과 또 생각과 대비돼서 거론하는 것이 대답입니다. 대답의 공간에서는 나보다는 우리가 더 강력합니다.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이미 있는 지식이나 이론을 그대로 먹어서 누가 요구할 때 그대로 다시 뱉어내죠. 대답을 중요하게 여기면 누가 원래 모습 그대로 더 많이 빨리 뱉어내느냐가 승부를 갈리죠. 여기서 원래 모습은 시제로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대답에 익숙한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빠집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대답의 결과로 나온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질문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주도권은 누가 잡느냐? 질문하는 자가 잡습니다. 생각하는 자가 잡습니다. 아큐는 전체 이야기 안에서 한 번도 주도권을 잡아보지 못합니다. 모두 다 계속 종속적으로만 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는 루신이 사랑했던 중국 인민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